이번 코너는 부모를 위한 심리학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심리학자는 과연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음. 먼저 각자 아이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딸 아들이고요. 중3, 중1 이렇게 됩니다. 저는 4살 박이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힘들 때죠. 아, 예. 저는 18개월 남자 조카가 있는데 일주일에 아, 조카? 네, 예, 일주일에 오케이. 한 번 보니까 다른 이모들보다는 좀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음. 이 주제는 어떻게 정하게 된 걸까요? 예, 이거는 제가 정했는데요. 예. 일단 비전공자들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당장 이제 저를 생각해 보면 이 주제가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한 주제인데 당장 이제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냥 교수님들은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게 사실 좀 되게 궁금했었고 그 답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어른들 되게 어려워해서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고. 병원에서도 못 물어보셨어요? 네. 수련 받을 때. 네. 잘 못 물어봤어요. 저는 어른들이 되게 무서워요. 위 어른들하고 얘기를 잘 못해요. 네. 아, 그러시구나. 뭐 그건 어쨌든 차치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부터 지금 우리는 지금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주제를 이제 정하게 되면 생각을 해본 게 왜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가수분들이 뭐 자녀 키우는 거라든지 뭐 요리사분들 나와서 뭐 이런 뭐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일단 가수분의 자녀분들은 얼마나 고퀄리티의 자장가를 들을 것이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고 왜 쟤들은 집에서 셰프가 요리를 해주는 걸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막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편 들어보니까 그게 집에서도 그럴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지. 힘들게 밖에 노래 부르고 왔는데 요리사 자녀들은 맨날 맛있는 거 먹을까? 요리사들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집에서 음식을 안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놓고 보면 심리학자들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 저희 아내가 되게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하고 본인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대답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유 너는 남편이 신경질 좋겠다. 맞아요. 저희 아내가 맞아요. 을 치고 맞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고 들어오거든요. 네, 어이없어 하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웃음을 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생각했던 학생 때 생각했던 거랑 지금 이제 조금 그래도 성숙한 심리학자가 돼서 키워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 차이가요. 이게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똑같더라.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모든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다들 겪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육에. 근데 그것이 저는 피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한테 그게 안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로서 이렇게 보면 내담자들을 조금 더 먼저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담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오면 내 애는 아직 유치원인데 내담자 초등학생을 막 상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좋아지는 걸 봐요. 힘들었지만 좋아지는 걸 보고 그러다가 내 애가 초등학생이 됐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되니까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 제가 심리학자인지 아닌지 여기 상관없이. 그리고 얘네들이 중학교 가니까 또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구나. 저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한테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피해갈 수는 없구나.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빨리 개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인식하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빨리 개입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대처 레파토리가 좀 많아진 거네요, 우리는. 그렇죠. 뭐 그쪽으로 어쨌든 그래도 아는 게 많으니까. 요리사들이 요리 아는 거 많은 거랑 아마 뭐 비슷하지 않을까.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이제 아이를 이제 낳았을 때는
제가 애를 되게 잘 키울 줄 알았어요. 아니 잘 키울 것 같아. 잘 키울 줄 알았어요. 되게 잘 키울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아이가 뭐 어떤 행동을 문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이면 잘 이렇게 대처할 수 있고, 잘 뭐 필요한 걸 소거하고, 뭐 좋은 걸 강화시키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지능 치료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좀 머리가 차갑게,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오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화도 같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거는 생각보다 차이가 있었던 건 좀 생각만큼 잘 안 됐다는 거. 근데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를 정말 다양하게 적용해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에 대해서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에 대해서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새 마음 챙김을 이렇게 일생에서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한테. 네, 마음 챙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잠깐 멈춰보고 스톱하고 지금 나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죠. 그건 나한텐 죽어도 안 되던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요새 그래도 애를 키울 때 처음보다는 확실히 화가 덜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아는 것을 좀 잘 적용해 보는 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금씩 변화는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차이를 얘기하는데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애가 야경증이 있었어요. 야경증이 이제 밤에 자다가 이렇게 울면서 깨요. 막 막 비명을 지르는 건 아닌데 울면서 깨요. 근데 깨지 않아요. 눈도 뜨고 있고 막 이런데 얘가 울면서 이제 깨가지고 그냥 우르르 울고 있는데 근데 또 다음날 기억 못해요.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야경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야경증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이제 자기 아이가 야경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책에 나온 매뉴얼대로 그냥 애 안심시켜 주시고 사실 별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큰 문제는 아니다. 그냥 안심시켜 주고 그냥 다 재우면 된다. 그리고 그냥 별 다른 문제를 이제 언급했죠. 그 아이의 야경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문제를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 책을 보시면 야경증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저희 아이가 야경증이라는 걸 딱 알고 나서는 막 논문을 열심히 뒤졌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막 그냥 논문을 뒤져가지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내 문제니까. 그래가지고 막 찾았는데 사실은 이 결론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이게 신경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나이 때 생기는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크게 문제시 여기지 않으면서 아이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제 밤에 이제 딱 잠에서 일어나면 울면서 이렇게 깨면 같이 이제 아이한테 일어났어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뭐 거실 한 바퀴 같이 돌고 잘 때까지 제 옆에 딱 앉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럼 이제 금방 자요. 그럼 이제 다시 재우면 그때부터는 잘 자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루틴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막 논문을 뒤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 아이의 할머니는 아이가 밤에 깨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가 논문 막 뒤져보고 하는 행동을 저희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하고 계세요. 일어났어 이러면서.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다면 어쨌든 그것을 하면서 이게 맞구나 이 행동이 맞구나라는 거를 알고 이제 하는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있는 건데 결국에는 당할 일은 똑같이 당하고 이 아이한테 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동도 다른 사람들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조금 더 이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맞는지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파가 말한 대로 그 요새 정보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 정보도 엄청 많고 뭐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유튜브에서 나왔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심리학자로서 좀 이득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을 때 이 정보는 믿을 만한 정보고 이거는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보이지만 이건 별로야 라는 거 그래서 아까 사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할머니랑 똑같은 방법이 옳다라는 걸 알았더라도 그 방법이 왜 진짜 옳은지를 알게 되는 거 요거는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약간 장점이 아닐까
이게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임상심리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모두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임상심리 전문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녀 검사를 혹시 다른 곳에 의뢰해 보신 적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뭐 의뢰해 본 적은 없고 저희가 뭐 다 검사할 수 있으니까 음. 전 제가 하진 않고요. 예, 저희 이제 센터 선생님들한테 돈을 드리고 예, 저희 거니까 그래서 검사를 좀 한번 시켜봤죠. 그래서 지능 검사를 좀 시켜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전후 해가지고 두 아이 다 한 번씩 시켜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로망이 있죠. 약간 학자로서. 예, 저는 사실 저를 학자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이 심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유명한 학자들 보면 자기 아이들 데리고 뭐 하다가 검사도 만들고 치료법도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스무리한 걸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능 검사를 하고 결과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점수가 높게 나온 것들은 그냥 일단 좋고 그냥 그래 뭐 역시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뭐 이런 음. 그랬는데 점수가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게 그때는 저는 그게 되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핑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게 낮은 이유는 그냥 진짜 능력이 낮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뭐가 막 있을 거야 막 이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해석이 내 자식을 내가 해석하는 건 사실은 좀 힘든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애들이 3, 4학년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중간에 한번 뭐 지능 검사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애들이 싫은데 이래가지고 오케이 자유의지를 존중해야죠. 그래서 맞아. 애들한테 내가 이걸 하는 건 내 욕심이구나. 얘들한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그냥 순전히 개인적 욕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안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고 있죠. 저도 좀 비슷한 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시켜본 건 아니고요. 저희 애를 낳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직 애가 어린데? 네, 환경부 코호트라는 게 있어요. 코호트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이 또래 애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코호트 검사를 이제 저희가 환경부 코호트가 돼가지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신청을 해서 된 건데, 예, 그래서 그거 하면은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발달 검사도 해두고 지능 검사 해주고 몇 살까지 계속 추적 조사하는데 이거 괜찮아? 뭐 검사를 보니까 저희가 맨날 하는 검사고 뭐 임상심 전문가들이 하겠다. 그래갖고 그럼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전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코호트를 꼭 따라가가지고 애가 하고 선생님이랑 하고 계시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데려가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거랑 같이 이제 데려가죠. 같이 데려가서 이제 같이 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이 이제 수련생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애랑 하고 있으면 분명히 제가 집에서 이거 했거든요. 분명히 숫자도 셀 줄 알고 이거 우산인 거 알고 빛인 거 아는데 얘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벨기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뒤에서 막 선생님 우리 애가 이거 할 줄 알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때 제가 그 수많은 저를 거쳐서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대화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 이거 할 줄 아는데요. 여기서 못하면 제가 그럼 우리 딱 그러잖아. 여기서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딱 맞습니다. 얘기하잖아. 집에서 하시더라도 검사장에서 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걸 저희가 알아서 저희가 맞게 판단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 넘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맞아. 거지. 이 애가 이걸 왜 못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똑같아요. 저 사파처럼 뭔가 자료가 나오면 얘가 사회성이 이렇다고 아닌데 사회성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평가가 잘못됐나? 뭐 이러면서 막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중관계는 이래서 안 그러니까. 되는구나. 객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크게 떨어진 거 있는지 혹시 좀 채워야 될 게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아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이거 이런 거예요. 대답해주는 정도만 하고 그냥 큰 틀에서 정상만 따라하고 있구나 하고 만족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검사할 때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예,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수련생이 검사하고 네, 3년차 선생님. 그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그 선생님은 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거는 다행히 제가 누군지 그렇구나. 모르고 몰랐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파크는 그럴 기회가 있었나요? 아이를 검사를 조카를? 이제 너무 어려서 검사를 하지는 못하고 저는 할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뭐
동생한테 얘기하는데 뭐 평균 정도 나올 걸 우리가 기대하자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죠. 과한 기대 안 되죠. 그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검사를 할 때는 이게 또 뭐 좀 높기를 기대하는 그런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애가 뭐 이런 거 잘해 천재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정상이야 정상이야 그냥 아까 50%의 정도 막 이렇게 그런 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네. 네,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심리학자 부모로서 난처했던 상황도 있으세요? 저는 센터 열고 초반에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10년 좀 넘었는데 거의 얼마 전에 딴 데서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초반기는 혼란기, 그 다음에 중반기는 그 12년을 보면 중반기는 전쟁, 예. 그리고 이제 그 후반 최근 한 3, 4년은 이제 안정기.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냥 좀 괜찮은데 그 한 초반에 초중반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울고 싶었어 막 어디 가서 그럴 순 없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울고 싶은 심정으로 힘든 일하다가 이제 겨우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 그런데 애가 그때 애는 어리죠. 애 막 3살 4살 뭐 이런데 애가 무슨 장난감 하나 안 준다고 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내가 울어야 되는데 네가 왜 우냐 막 이런 심정이 드는 거죠. 근데 알잖아. 이게 나의 지금 마음 상태가 아이에게. 이런 거고 내가 그때 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얘는 또 더 뭐 억울할 거고 막 이러니까 그 말을 참아야죠. 이게 그 내적 갈등. 말하고 싶은 게 이만큼이지만 그 말의 여파를 알고 있으니까 또 참아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제일 좀 심리학자 부모로서 제일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갑자기 또 초반에 울고 싶었다고 하시니까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인턴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반에 누구나 다 힘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보고 도전하시는 초반에는 좀 올만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할만합니다. 잠깐 그쪽 센터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뭐 안쌤은 어떠신지? 저는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가 좀 난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 전공자다 보니까 아내가 아이한테 하는 거에 훈수를 자꾸 두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얘가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다 잘못된 것 같죠. 좀 너무 돼 보여. 그래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요해요. 싶은데 지금 그런 문제로 힘들어서 오신 분을 제가 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잔소리만 애랑은 안 놀아줘요. 뭐 이렇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 어떨지를 알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거? 그러다가 제가 이게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나? 그래도 심리학자가 집에 하나 있는데 이걸 그렇지. 좀 써먹어야 될 때 써먹고 있어서 싶은데 써먹어도 잔소리고. 뭐 잔소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 쪽을 좀 생각해서 아이한테 이걸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아내가 힘들면 들어주는가? 근데 저는 철저하게 아내 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현명합니다.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그때 이제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좀 약간 부드럽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철저하게 아내 편 들기 뭐 이런 이제 그 뭐랄까 숱한 시행착오 끝에 깨닫게 거. 현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가면 또 혼날 것 같은데. 그럼요. 혼나죠. 나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 하나 더 있어. 최근에도 이게 1년 주기로 보면 이 10월, 11월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일 힘들 때가 1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근데 이제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식탁에 이제 저녁 먹으려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없었어요. 애들만 있고 애들이랑 저만 있고. 근데 아들이 저를 딱 보더니 아빠 라면 끓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라면 끓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맞아. 야 아빠 힘들어 막 이랬더니 얘가 아빠 요즘에 맨날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라면 끓여준 거야. 이게 내적 갈등.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싶은데 라면 안 끓이고 내가 더 힘들다는 걸 주장을 하면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맨날 내가 오면은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발딱 일어나가지고 라면 바로 끓여다 갖다 바쳤죠. 근데 인상적인 게 아들이 그래도 아빠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다 큰 아들인데 다 큰 아들이 약간 이렇게 애가 뭐 다 컸는데 부탁한다는 게 아니라 아빠가 퇴근할 때 편하게 라면 하나 끓여봐요. 그런 거 만만한 거죠.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 키우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으셨어요? 안쌤 어떠셨어요? 실은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던 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던 장면도 그때도 뭐 밤새 이렇게 힘들게 산통을 하다가 새벽에 탁 태어났는데 그때 봤을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은 아이가 초반에 약간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몸이 막 아픈 건 아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이제 낳자마자 큰 병원에 이제 가보라고 큰 병원에 갔는데 저희 부모는 얘가 그 뭐야 뭐 거의 낳자마자니까 얼마 조그매요. 그래서 막 너무 정신없고 막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대기실에 안고 있는 애가 아프고 이렇게 싹 웃을 때 있거든. 너무 귀여워. 사진도 이렇게 막 찍어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그건 별거 아니고 다 지나가는 건데 그 순간순간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장면이 괴로운 장면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되게 조그만 애인데 아프고 막 그러니까 되게 그 신경 쓸 수 있는 장면인데 그 순간에서도 그 기쁨이 있다는 거. 이쁘게 웃고 하는 것 그렇지. 자체에서 그런 그거 한 방에 다 네. 되지.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네, 힘든 게 왜 우리 그 인정경 치료 중에 액트라고 그 수용 전담 치료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삶은 고되지만 할 건 해야지. 뭐 이런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그거지. 삶은 고되고 힘드니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어? 약간 이런 치료인데 힘든 와중에도 뭐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거를 소중하게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저는 아이 키우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로 딱 잡고 있는 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딱 있는데 이 딸 거는 사실 여기서 설명하기 좀 상황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 것만 얘기를 해보면 얘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애들 둘을 태워서 학교로 이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아들이 이제 늦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먼저 뺐고 얘는 아파트에서 나중에 원래 같이 내려와서 차에 타고 같이 갔는데 제가 차를 빼고 얘는 나중에 이제 급하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얘가 오다가 차까지 오는 길에 그 아파트 그 뭐 차 들어오는 거 방지하는 쇠사슬 같은 거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차를 타러 오다가. 아이고. 야, 근데 그 상황에 걔가 탁 넘어지는 걸 보는데 그 넘어지고 나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도 애가 표정이 그 나이 때 넘어졌으면 울거나 그래야 되는데 애가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게 뭐냐면 늦어가지고 혼날까 봐. 네. 내가 그만큼 무섭게 했던 거야. 네. 그 표정을 보면서 딱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그 표정을 딱 보면서 이게 쟤는 지금 저기 무서워하는 표정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준 거죠. 네.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맨날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걸 딱 보면서 와, 내가 정말 무슨 뒤통수 맞은 것처럼 땡 맞으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쇠사슬 사진 찍어놨어. 그거 안 지르라고. 잊지 말자.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라면 끓여달라고. 라면 하나 끓여봐요. 만만해졌지.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그 화의 근원은 강압적인 그 교육, 강압적인 양.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그때 제가 애한테 했던 장면이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파트 지나갈 때마다도 생각나요. 그 쇠사슬은. 하여간 뭐 그러면서 절대로 강압적인 그런 걸 안 하겠다라는 걸 되게 계속 곱씹는 그런 멘트가 하나 있었죠. 갑자기 너무 진지해지네. 부모로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성장해야죠. 그런 모습을. 시간이 돼서 마지막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후배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있다면 안쌤도 해볼까요? 저희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고요. 다 그 실수도 많이 하고요. 감정 조절 안 될 때도 많고요. 되게 힘들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조금 나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다라는 브레이크를 거는 타이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키우셨든지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좀 달리 해야 될 게 있다면 멈추시고 뭐 다른 방법들을 써보실 수 있게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 임상심리학회 회원님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뭐 부모 교육이나 뭐 심리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심리학을 공부해 보세요. 네. 심리학을 공부하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고요. 네. 그게 되게 어려우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구독. 그런 알람 설정.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